채무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에 빠져서 중국 부동산 업계 위기에 진앙이 되었던 이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에버그란데가 28일 주식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헝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중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반도체 회사가 분명히 완전히 망했는데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사는 살아있고 그 회사에 국고가 지원됩니다. 그렇다고 그 회사가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좀비화된 기업의 현실을 우리가 중국에서 보는 겁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그럴까요? Y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28일 헝다그룹, 에버그란데 그룹이 이날 17개월 만에 주식 거래를 재개했지만 장중 87%까지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189억 홍콩 달러, 한 3조 2천억 원 정도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헝다 주식은 이날 장중 한때 0.22 홍콩 달러에 거래되면서 시가총액이 거래 중단 직전일 거래 당시 218억 홍콩 달러에서 한 29 홍콩 달러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 주식의 시가총액은 2017년에는 4,200억 홍콩 달러에 육박했었습니다. 고점 대비 불과 0.7%밖에 안 될 정도로 대폭락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정점 이후에 시가총액의 99% 이상 손실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주식은 지난해 3월 21일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날 재개된 겁니다. 헝다의 자회사인 헝다 신에너지차와 부동산 서비스 주식은 중단된 지 16개월 만인 지난달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이 헝다 측의 역외부채 구조조정 계획에는 부채 일부를 주식 연계 상품으로 스와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 주식의 거래 재개가 이 헝다 측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홍콩 증권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이 거래 정지 기간이 18개월에 도달하면 상장 폐지에 직면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콩 소재 UOB 카이안 스티븐 렁 이사는 앞으로도 헝다의 운영과 주가 전망은 어려울 것이라 그러면서 주택 구매자들이 국영 개발업체를 선호한 데다가 경기 부양 혜택도 받을 수 없어서 헝다가 이 주택 판매로 부채 상환을 할 희망이 거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다는 이 사업 지속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헝다는 이날 당국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에서 판매 재개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연초에 나타난 부동산 시장의 단기 호황을 성공적으로 포착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 18일 경영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미국 파산법 15장에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신청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 사이에서 좀비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완공 전에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반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니케이에 의하면 이 헝다그룹의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로 끝난 이 두 회계년도의 총 손실은 약 5,800억 위안에 달했고요. 이로 인해서 헝다그룹은 이 부채 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2022년 말 기준 했을 때 총 부채는 2조 4,37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 금전적 손실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그룹은 2022년 말 현재 3,950억 위안에 달하는 1,519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고 이 중 상당수는 미지급 공사비하고 또 자재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어서 이 구매자에게 주택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빨리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낫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헝다그룹은 끝까지 회사를 존속시키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산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당국이 헝다그룹의 청산을 가로막으면서 이 헝다는 이미 좀비가 되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명이 난 헝다그룹 같은 회사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4일에 발표한 분기별 정책 보고서에서 일부 기업이 금융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리스크 제거와 예방을 강조했을 뿐 사실상 이 디폴트에 빠져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렇게 좀비 기업에 대한 법적 청산을 과감하게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이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이 주도해 가지고 청산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 좀비 기업들을 청산하게 될 경우에 협력 업체들은 물론이고 일반 소비자들에까지 엄청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과감한 청산 작업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중국 인민은행의 고수칭 당서기가 물러났습니다. 그는 이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조달 규모를 제한하는 3가지 레드라인을 제안하면서 금융개혁론자로서 유명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과감한 개혁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구조개혁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비 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처를 헤집고 과감하게 수술을 하기보다는 일단 덮어놓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좀비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 좀비들의 천국이 되면서 중국 사회 전체가 좀비 소굴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는 좀비화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소비자의 주택 구매 의욕을 약화시키고 또 주택 판매 부진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의 미래는 그야말로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지금 이 주택 수요가 이 장기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도 일단 이 좀비 기업들을 살려놓다 보니까 여기에 또 자금을 쏟아 부어야만 하는 겁니다.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앞으로도 이미 디폴트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기업들을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연명시키는 작업들을 지속해 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좀비 기업들이 되려 큰 소리를 치면서 중국 당국을 압박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시쳇말로 배째라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좀비 기업들이 이 부동산 부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도 존재합니다. 우한홍신 반도체 HSMC가 그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차오산이라는 이 반도체 사기꾼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한마디로 TSMC 부사장 같은 가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기 행각에 지방 정부들이 무려 200억 달러를 투입했고 공장을 건설한다고 153억 위안, 한 2조 7천억 원 정도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2월 모든 것이 들통나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회사가 3달 뒤인 5월 11일 회사 이름을 우한신공 현대제조유한공사로 바꿨고 우한시의 지방 공기업들이 지분을 이어받아서 회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슨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열 수 있는 무슨 뾰족한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에 계속 돈을 투자하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죽은 회사를 통해서 돈을 더 빨아먹으려고 하는 이권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한홍신 반도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10월 사실상 문을 닫았던 푸젠진화 반도체 JHICC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자본금이 이 회사가 문 닫은 이후로 더 늘어났습니다. 지방정부가 투자를 한 겁니다. 역시 이권 세력 때문에 살아나지도 못할 반도체 기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황당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아마도 헝다그룹도
이 우한홍신의 뒤를 잇는 좀비 기업이 될 겁니다. 회사는 망해도 그럼에도 그 회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부패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렇게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